고요한 밤하늘 아래 차가운 돌바닥에 깔린 뜰에서 시론과 에임이 LG는 일제히 굳어버린 채 눈앞의 처참한 광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게 대체? 시론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그곳에는 기스가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얼굴은 흙투성이에 멍들어 있었고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아이는 간신히 힘없는 신음소리를 내뱉고는 정신을 잃은 듯했다. 기스? 시로는 충격에 휩싸여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황급히 옆에 무릎을 꿇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기스의 몸을 흔들었다. 기스! 정신 차려! 기스의 반응이 없자 시로는 자세히 살펴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잠깐, 숨은 쉬는 거야? 그때 갑자기 기스의 앙상하고 멍든 손이 뻗어나와 예상치 못한 힘으로 시론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시론은 깜짝 놀라 자신을 붙잡고 있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투성이 입술 사이로 기스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네 놈은 나한테 감사해야 할 거다. 차가운 돌바닥에 널브러진 채 기스는 멍들고 피투성이인 얼굴로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는 간신히 시로네의 손목을 붙잡고 쇠약하지만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네 여자친구를 지켰거든. 넌 못했지만 난 해냈어. 그 말은 시로네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그는 굳은 듯 서서 두 눈을 크게 떴다. 기스의 손이 힘없이 떨어져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기스! 시로네는 절망적으로 외쳤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바깥에는 어둠이 내리고 거센 비가 외딴 집을 덮쳐 모든 것을 씻어냈지만 솟아오르는 고통을 가시게 하지는 못했다. 따뜻한 방 안에서 기스는 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었고 몸은 붕대로 꼼꼼하게 감겨 있었다. 침대 옆에는 시로네와 리안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침묵 속에 서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리안이 침묵을 깨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로네에게 돌아섰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팔코아가 다시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시로네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기스의 잠든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을 품었다. 몇 시간 전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 팔코아의 비밀 성체가 절벽 위에 웅장하게 솟아오르며 음울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부에는 팔코아가 사무실 같기도 하고 실험실 같기도 한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계획을 망친 자들을 생각하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서는 희미한 불빛 아래 흰색 망토를 입은 무리가 화학물질과 실험 도구를 사용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 녀석들이 내 사업을 망치러 왔어. 팔코아가 쉰 목소리로 분개하며 중얼거렸다. 깊이 생각했어. 그들을 쉽게 보내줄 수는 없어.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나에 대해 횡설수설하면 곤란해. 다시 도망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여기서 쌓아온 내 업적이 무너지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의 사악한 눈빛이 피처럼 붉은 액체로 가득 찬 유리병에 머물렀다. 그는 마지막 화학물질 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렸고 용액은 약하게 거품을 일으켰다. 바로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지. 그가 병을 높이 들자 내부의 액체가 으스스한 붉은 빛을 발산했다. 광기 어린 자기만족에 가득 찬 미소가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농축 루프, 카르미스, 붉은 눈, 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몸을 돌려 어두운 구석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그림자에게 다가갔다. 병의 빛이 공포에 질린 기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은 크게 뜨여 붉게 빛나는 병의 끔찍한 이미지를 반사했다. 네 차례야. 팔코아가 소름 끼칠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스. 어둠이 짙게 들이운 방 안에서 팔코아가 붉은빛 액체가 가득 담긴 유리병을 내밀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 없는 잔혹한 목소리로 기스에게 명령했다. 빨간머리 여자애의 음료에 이걸 넣고 마시게 해. 기스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병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끔찍한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누군가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기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팔코아의 눈이 사악하게 가늘어졌다. 끔찍한 미소가 귓가까지 찢어지듯 번지며 번쩍이는 금리와 듬성듬성 빠진 이빨을 드러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병적인 쾌감을 가득 담아 으르렁거렸다.
정말로 물어봐야겠어? 마시면 즉사야. 그 여자애한테 그걸 마시게 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스의 뇌리에 끔찍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빨간 머리 소녀가 경련을 일으키며 피 웅덩이 속에 뒤로 쓰러지고 그녀의 손에서 빈병이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 온몸이 덜덜 떨리고 두 손은 차가운 독약병을 움켜쥐었다. 미쳤어. 기스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완전히 미쳤어. 광기 어린 미소와 잔혹함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한 팔코아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팔코아! 기스는 극도의 공포감에 심장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속으로 절규했다. 그는 완전히 미쳐버린 악마야. 팔코아의 눈이 흉흉하게 빛났다. 그는 분노에 차 으르렁거렸다. 네 이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차가운 바닥에 굳은 듯 서 있는 기수 주변에는 은박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붉고 신선한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마치 위협적인 산처럼 우뚝 서 있는 팔코아에 올려다 보았다. 두목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네가 감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기스는 거친 숨을 내쉬며 온몸을 떨었다. 그는 경련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공포와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팔코아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기스는 더듬거리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겠어요. 망설임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절망적인 분노가 채웠다. 기스는 고개를 번쩍 들고 증으로 불타는 눈으로 두목을 똑바로 쏘아보며 외쳤다. 그만둔다고 했잖아! 쓰레기 자식! 망설임도 없이 팔코아의 크고 억센 주먹이 그의 눈앞에 다가왔다.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가까이 있던 경비병은 얼굴을 찡그리며 혓바닥을 내밀고 역겨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징그러워.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팔코아는 분노에 찬 울부짖음을 터뜨렸고 그의 얼굴은 경로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 망할 놈들이 뭘 쳐다보는 거야? 이 자식의 여동생을 끌고 와! 차가운 바닥에 기스는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몸은 멍과 이미 굳어버린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잔혹한 구타 끝에 의식을 잃었고 숨소리는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기스는 병상에 누워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에이미 카미스는 그의 곁에 서서 멍투성이인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바보 같으니. 어둠 속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던 기스의 모습이 그녀의 뇌리에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공포에 질려 포기할 거예요 라고 외치던 순간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약속했다. 내가 그들이 너희 형제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게. 에이미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기스를 바라보며 지친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다. 약속은 지켰으니 다행이지만 이로써 너와 네 여동생을 보호하려던 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어. 방 한구석에 서 있던 리아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계획적인 살인과 인질납치,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LG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특수부대라면 항구는 그들이 가장 먼저 장악했을 게 분명해. 일행은 자신들이 처한 공경을 깨닫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LG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추론했다. 녀석들이 이걸 하려고 섬을 고립시킨 게 분명해. 그녀 옆에 서 있던 리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는 여기 갇힌 건가? 에이미는 고개를 숙인 채 절망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알린다고 해도 그의 여동생을 구할 수 없을 거야. 고아 한 명 구하자고 군대를 보내진 않을 테니까.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줄곧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시로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는 에이미에게 몸을 돌려 굳건한 눈빛으로 물었다. 에이미, 팔코아 녀석들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해? LG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설마 싸우겠다는 건 아니겠지? 에이미는 날카롭고 분석적인 어조로 답했다. 대부분은 단순한 완력밖에 없는 멍청이들이지만 스키마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녀석들이 10명 정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끔찍한 장면이 그녀의 뇌리에 떠올랐다. 턱수염을 기른 우두머리가 음흉한 미소와 금리를 드러내며 손에 앵무새 문신을 한 채 한가롭게 술을 즐기고 있고 그녀의 여동생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꼼짝없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바로 앵무새 해적단이야. 그 이름을 듣자 시로네의 푸른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앵무새 해적단? 그가 외쳤다. 시로네의 반응에 LG는 당황하며 물었다. 왜 그래? 그 녀석들 알아? 시로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답했다. 그래, 우리 학교가 공격받았을 때.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시로네는 생각에 잠겼다. 아케인 대마법사가 고용한 덩치 큰 남자는 바로 앵무새 해적단의 일원이었다. 갈색 장발 남자의 어깨에 새겨진 특징적인 앵무새 문신이 그의 정체를 드러냈다. 동시에 에이미 역시 적을 알아봤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굳어지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저런 망할 놈, 마법 협회에 잡힌 줄 알았는데. 기억이 밀려와 그녀를 협회의 음침한 탑으로 데려갔다. 신문실 밖에는 경비병이 굳건히 서 있었다. 안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카리는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섬뜩하게 빛나는 눈으로 루카스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루카스는 피투성이 얼굴로 고통에 이그러져 있었다. 잔혹한 신문관은 으르렁거렸다. 루카스, B급 범죄자. 현실로 돌아온 에이미는 시로네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팔코아는 그 녀석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해요. 시로네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루카스보다 강하다고? 일행은 흩어진 단서를 연결하려 애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엘기는 턱을 살짝 꿰고 초록색 눈을 가늘게 뜨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앵무새, 팔코아, 이상하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팔코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가 특수부대에 있었다는 사실도. 그녀가 뭔가 알아낸 듯하자 시론이 물었다. 테스, 뭐 발견했어? 순간 시론도 연결고리를 깨닫고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갑자기 기스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시론의 어깨를 붙잡고 절박하게 외쳤다. 도망쳐! 모두 당장 도망쳐야 해! 도망! 캑! 기스! 시론은 놀라 외쳤다. 그 아이가 쓰러져 기침을 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일행은 서둘러 기스를 부축했다. 시론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해. 여기는 안전해. 엘기는 재빨리 상처를 확인했고 그녀의 얼굴은 심각해지며 말했다. 아이의 흉닭이 부러졌어. 리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헐떡거리는 기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네 여동생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니? 그 말을 듣자 기스는 고통과 희망이 희미하게 섞인 눈으로 일행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모두 그녀를 구하려고 하는 건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에이미가 상황을 설명했다. 놈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린 잘 알잖아. 대부분 루프 중독자들이고. LG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리고 놈들의 목표는 에이미지. 안 돼! 날카로운 외침이 갑자기 대화를 끊었다. 갓생긴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기스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녀석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놈들의 목표는 에이미가 아니야.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기스는 덜덜 떨며 긁힌 팔을 들어올리고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에이미는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너야. 기스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손가락은 시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법사는 충격에 휩싸여 믿을 수 없다는 듯 파란 눈을 크게 떴다. 식은땀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팔코아가 나를 노리고 있다고? 놈들이 아니야. 기스가 시론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절망과 끔찍할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나에게 너를 그놈에게 데려가라고 명령한 자는 바로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 차갑게 빛나는 금속재 권총이 겨눠졌다. 딸깍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해머가 땡겨졌고 날카로운 소음이 침묵을 갈랐다. 팔코아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솟아났고 차가운 금속이 머리에 닿자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이 크게 뜨였다. 흰색 코트를 입은 낯선 마피아는 냉정하게 총구를 앵무새파 보스의 관자놀이에 들이밀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는 기스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으며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자들에게 제압당해 총구를 겨눠진 채 꼼짝 못하고 있었다. 기스의 눈은 공포 대신 기괴한 흥미로 빛나며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 위에서 비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꽤 그럴듯한 갱스터 보스 같은데, 팔코아? 조롱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만 죽음의 총구 앞에서 팔코아는 두려움에 떨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넓고 어두운 방 안으로 창백한 달빛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졌다. 팔코아는 고개를 들어올려 놀란 듯 말을 더듬었다. 두목? 쨍그랑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검은 그림자가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달빛 아래 마르시아의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바닥 한가운데 착지했고 주변에는 혼란에 빠진 앵무새파 조직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가늘고 하얀 손이 허공을 가르며 권위적인 기세를 뿜어냈다. 드디어 널 찾았군. 마르시아는 바닥에 쓰러진 팔코아를 내려다보았다. 격렬한 도약에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앵무새파 두목의 맨 등에는 복잡한 세문신이 드러나 있었다. 마르시아는 마치 잡담을 나누듯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귀찮은 녀석을 쫓던 중 이 건물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더군. 그래서 들러봤더니 웬걸 또 너잖아. 팔코아가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순간 다른 손이 갑자기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마르시아는 팔코아의 귓가에 바싹 다가와 차갑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한테서 도망치려고 했어? 우리는 한 식구인 줄 알았는데. 몽환적인 공간, 죽음이 감도는 신비로운 보랏빛이 감도는 가운데 마르시아는 팔코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앵무새 갱단의 두목인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졌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위험하게 빛나는 붉은 눈과 섬뜩한 미소를 띤 그녀는 바싹 다가와 달콤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지냈니, 내 아들?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마치 낡은 필름처럼 희미하게. 검은 드레스를 입은 마르시아가 흙길을 걷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초라한 집 문턱에 나타나 기쁜 듯이 물건이 든 가방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안에는 기스를 포함한 깡마른 아이들이 난폭한 남자의 통치 아래 떨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구원의 빛과 같았다. 그 후 거리의 아이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가혹한 현실로 돌아와 팔코아는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뜨고 이를 악물며 힘겹게 한마디씩 내뱉었다. 마르시아? 다른 방에서는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얼굴에 멍이 든 기스는 시로네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그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외쳤다. 마르시아, 그 여자가 널 노리고 있어. 갑작스러운 경고에 시로네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의 푸른 눈은 커다랗게 뜨여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놀라움과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마르시아라고? 그는 의혹과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울렸고 열기와 압력에 그의 금발 머리카락이 솟아올랐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에이미는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려 붉은 눈동자가 확장되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곁에서 리아는 황급히 엘진을 품에 안았고 둘 다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꼬마 기수조차 뒤로 내동댕이 쳐지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누구도 정신을 차리기 전에 눈부신 빗줄기가 어둠을 찢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곧장 쏟아져 내렸다. 파괴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며 주변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거대한 불덩이가 맹렬하게 타올랐다. 건물 전체 벽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에 일행과 시로네는 망연자실했다.